안녕하세요. 혹시 시스템 성능에 대해 특히 기술 면접 같은 곳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좀 막막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릴게요. 읽기와 쓰기 최적화의 핵심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딱 면접장에 앉아 있어요. 근데 면접관이 묻습니다. 이 시스템의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하실 건가요? 이렇게 딱 던져지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기 쉽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곤 해요. 일단 캐싱을 적용하고요. CDN도 쓰고, 필요하면 샤딩도 해야죠. 데이터베이스에 인덱스 걸고, 레디스나 카프카 같은 기술을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는 기술 용어를 그냥 막 쏟아내는 건 뭐랄까, 깊이 있는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는 단어 다 던지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켜있는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다시 말해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니어와 시니어의 답변을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계층적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막 흩어져 있는 최적화 기술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생각의 틀이에요. 모든 시스템은요, 크게 보면 딱 이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 외 계층, 우리 서비스의 핵심 로직이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계층. 바로 이 구조가 앞으로 우리가 성능 최적화를 탐색할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읽기 성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느리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첫 번째 방어선,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여기서는요, 사용자 요청이 우리 서버에 도착하기도 전에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방법들이에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브라우저 캐싱이 있고요. 전 세계 곳곳에 서버를 둬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콘텐츠를 착 보내주는 CDN들 있죠. 그리고 HTTP 2나 3 같은 최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캐싱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요. 비싼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각 서버 메모리에 직접 데이터를 저장해서 엄청나게 빠른 로컬 캐시가 있고요. 아니면 레디스처럼 별도의 캐시 서버를 두고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공유해서 쓰는 분산 캐시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어선이죠. 데이터베이스 계층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핵심이에요. 먼저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서 읽기 전용 서버를 여러 개 만드는 복제를 통해 읽기 요청을 분산시킬 수 있고요. 책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처럼 인덱싱을 활용하면 데이터 검색 속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빨라집니다. 또 너무 큰 테이블은 파티셔닝으로 잘게 쪼개서 검색 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아예 자주 쓰는 통계 같은 건 미리 다 계산해서 결과 테이블로 만들어두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이죠. 바로 쓰기 최적화입니다. 읽기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꺼내오느냐의 문제였다면 쓰기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느냐의 문제예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요, 메시지 큐 같은 걸 사용해서 쓰기 요청을 일단 버퍼에 차곡차곡 쌓아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한테는 네, 접수됐습니다 하고 일단 빨리 응답을 딱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 처리는 뒤에서 천천히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동기 처리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단에서의 쓰기 최적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부하를 나누는 것. 샤딩은 아예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쪼개서 저장해서 쓰기 부담을 확 줄여주고요. 둘째,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 여러 쓰기 요청을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배치 쓰기나 때로는 즉각적인 정확성 대신 성능을 택하는 최종 일관성 모듈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읽기 속도를 위해서 막 추가했던 인덱스 있죠.
이거 쓰기 성능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쓰기 최적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기술들, 이걸 아는 건 사실 전투의 절반밖에 안 돼요. 진짜 시니어 엔지니어는요, 무작정 튜닝부터 하지 않아요. 그 전에 먼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최적화는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우리 서비스의 성격부터 알아야 합니다. 블로그처럼 읽기가 압도적으로 많은지, 아니면 메신저처럼 쓰기가 쉴 새 없이 일어나는지. 둘째, 측정을 통해서 진짜 시스템을 느리게 만드는 병목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기술에는 트레이드 오프, 즉 대가가 따른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저울이 트레이드 오프 개념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인덱스를 추가하면 왼쪽에 있는 읽기 성능은 로켓처럼 솟아오르지만 그 대가로 오른쪽에 있는 쓰기 성능은 무거운 닻을 단 것처럼 느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쓸 때마다 이 인덱스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하거든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의 비용이 발생하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까다로웠던 면접 질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녹여내서 완벽한 모범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답변은 이런 흐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성능 문제를 먼저 읽기와 쓰기로 나누어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를 다시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라는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측정을 통해 시스템의 진짜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우리 서비스의 읽기, 쓰기 비율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기술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냥 기술 이름만 막 던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체계적인 접근법이랑 전략적인 고민을 먼저 보여주니까 훨씬 더 깊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거의 100%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시스템이 읽기 중심이라면 캐싱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와 같이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첫 번째 관문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정말 긍정적인 신호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구조적인 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다음 학습 목표를 한번 탐험해보세요. 읽기와 쓰기, 책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CQRS 패턴은 무엇인지, 캐시를 언제 업데이트할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또 데이터베이스 복제 시에 생기는 지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은 주제들을 파고 들어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이 내용이 여러분의 성장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